당신의 가슴이 차갑게 내려앉는 느낌, 숨이 갑자기 차오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50대부터 80대까지 살아온 당신의 몸은 여러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심혈관 질환의 최종 경고 신호입니다. 이 경고는 조용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갑자기 외치듯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과거에 흡연을 하셨던 분들은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그때만 바로 병원에 왔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에서 발표된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당신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신호와 행동을 쉽고 따뜻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위기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심혈관 질환의 최종 경고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가슴 중앙이나 왼쪽에서 느껴지는 압박감, 조이는 통증, 무거움 같은 증상입니다. 이런 통증은 단순히 몇 분 지나 사라지는 속쓰림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보통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휴식으로 가라앉지 않고 팔, 턱, 목, 등, 혹은 복부까지 통증이 퍼지면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은땀, 메스꺼움, 숨가쁨, 갑작스러운 피로감, 의식 흐림도 최종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심근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완전히 막혀 조직이 손상되는 과정을 반영합니다. 비유하자면 오랜 시간에 걸쳐 동맥 속에 기름때가 쌓여 수도관이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변압기처럼 파열되며 물이 쏟아지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때 혈관 내부에 플라크, 지질 덩어리가 찢어지면 혈소판이 모여 혈전이 되고 혈관이 빠르게 막혀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과정은 몇 분에서 몇 시간이면 치명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경고가 보이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의 임상 경험에서도 전형적 가슴 통증 외에 소화불량처럼 느껴져 늦게 병원에 온 분들이 많았고 그중 일부는 회복 과정이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평소와 다른 통증이나 호흡곤란, 심한 피로감이 갑자기 나타나면 지체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노년층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증상이 종종 비전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응급실에 올 때 흔히 위가 불편했다, 속이 울렁거리고 소화가 안 됐다, 관절 통증인 줄 알았다 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삼성 서울병원 응급의학과에서 본 임상 사례를 보면 70대 여성 환자가 심한 소화불량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결국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어 급성 관상동맥 중재술 PCI 등을 받았습니다. 이는 노인의 경우 통증 전달 신경이 둔화되거나 다른 만성 통증 때문에 심장의 통증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지 기능이 다소 저하된 분들은 증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가족이 더 세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활발하던 분이 갑자기 활동량이 급격히 줄고 식욕이 떨어지며 졸음이 많아진다면 단순 노화로 치부하지 말고 심혈관계의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산병원 연구에서는 고령 환자의 상당수가 심근경색 증상이 비전형적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병원 도착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는 평소와 다른 변화, 식사량 감소, 평상시와 다른 숨가쁨, 가벼운 활동에도 과도한 피로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기록해두고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무증상 심근경색에 취약합니다.
당뇨병은 말초신경을 손상시켜 통증 신호를 덜 느끼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겨도 통증 경고를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병원에서 발표된 임상 보고는 당뇨 환자에서 증상 없이 심근경색이 나타나는 비율이 비당뇨 환자보다 높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당뇨 환자 김모 씨는 가벼운 가슴 답답함을 평소 소화불량으로 여겼고 결국 의식 소실 직전에 응급실에 도착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다행히 응급치료로 회복했지만 초기 대응이 늦었다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신장질환 환자나 다기관 병증을 가진 분들도 전형적 증상 없이 심혈관 사건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와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정기검진에서 심전도, 심근 효소 검사, 심초음파 같은 검사를 포함해 심혈관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종합병원에서는 당뇨 클리닉이나 심장 클리닉을 통해 이러한 검진을 체계적으로 권장하며 환자 개인의 위험도를 평가해 빈도와 검사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단순한 속쓰림도 당뇨 환자에게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으니 스스로의 상태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가정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신체 신호들에도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갑자기 높아지거나 불안정해진 경우,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지나치게 빨라지는 경우, 분당 100회 이상 지속,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 하루 이틀 사이에 2kg 이상, 다리나 발목의 부종, 주로 하루 중 저녁에 더 심함은 심부전증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대형병원 심장내과 연구에서 BNP, 뇌나트륨, 이뇨, 펩타이드 수치는 심부전의 중증도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널리 사용됩니다. 가정에서는 혈압계와 체중계를 꾸준히 사용해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동일한 조건, 아침 기상 후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에서 측정하면 작은 변화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환자 사례로 한 68세 남성은 체중이 며칠 사이에 3kg 늘어나고 발목이 붓는 것을 발견했고 병원을 찾았더니 심부전이 악화되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조기 약물 조정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입원 없이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심장병력을 가진 분들은 정해진 약을 빼먹지 않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약 복용 후에 어지러움, 기침, 수면 변화 같은 이상 증상은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밤에 심해져 베개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 기타가 호흡 증상, 누워있을 때 숨이 차서 잠에서 깨는 경우는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작은 측정의 습관이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응급 상황에서 병원은 여러 검사를 통해 빠르게 상태를 판단합니다. 심전도, ECG,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혈액검사에서의 심근 효소, 트로포닌, 심근 손상의 유무를 확인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트로포닌 수치는 증상 발생 후 몇 시간 내에 상승하고 심근 심근손상의 정도에 따라 연속 측정으로 추적합니다. 흉부 X선은 심장의 크기와 폐부종 여부를 확인하고 심초음파는 심장 근육의 운동성과 판막 상태를 평가합니다. 필요시 관상동맥 조영술, 심혈관 조영술이나 관상동맥 CT를 통해 혈관의 폐색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즉시 재관류 치료가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서울대병원과 아산병원 응급실의 프로토콜은 이러한 검사를 신속히 시행해 응급 PCI로 이어지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실제로 한 응급 사례에서 환자는 도착 직후 심전도와 트로포닌 검사로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어 즉각 관상동맥 중재수를 받았고 심한 손상 없이 퇴원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또한 검사 결과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므로 결과가 나오면 의료진의 설명을 꼼꼼히 듣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여러 요인이 쌓여서 커집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 흡연, 비만, 신체 활동 부족, 과도한 음주, 가족력 등이 대표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이들 중 하나만 있어도 위험이 증가하지만 두세 가지가 복합되면 위험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과 당뇨가 함께 있으면 혈관 내벽의 손상이 더 심해져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국의 대표적 병원들에서 시행된 역학조사 결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위험 요인이 누적되어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예방적 관리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한 사례로 55세 남성 A씨는 직장 생활 중 스트레스와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생겼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방치했습니다. 몇 년 후 갑작스러운 흉통과 의식 소실로 병원에 실려갔고 관상동맥 다중 협착으로 긴급 시술을 받았습니다. 만약 중년기부터 위험 요인을 관리했다면 큰 사건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험 요인은 보이지 않게 몸속에서 변화를 일으켜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되므로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위험 요인 관리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투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이미 심혈관 질환의 징조가 보인다면 약물과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혈소판제, 저용량 아스피린은 혈전 생성을 억제해 재발을 줄이고 스타틴 계열 약물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춥니다. 또한 혈압약, ACE 억제제, ARB, 칼슘 채널 차단제 등은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심혈관 사건을 예방합니다. 그러나 약물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의 처방과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 서울대병원 심장재활팀의 연구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 이후에 체계적인 심장재활, 운동치료, 교육, 심리사회적 지원, 우라 등을 받은 환자는 재입원율과 사망률이 낮아지고 생활의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 재활은 단순한 병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생활로의 안전한 복귀를 돕는 과정입니다. 식사는 소금 섭취를 줄이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피하며 과일과 채소, 생선 중심의 식단을 권장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가벼운 속보, 수영 등은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주 3조 5회 각 30분 이상을 목표로 하되 개인 상태에 맞춰 점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흡연은 어떤 단계에서도 큰 위험 요인이므로 금연은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 중 하나입니다. 약물과 생활 습관을 병행하면 이미 손상된 심장과 혈관의 추가 악화를 막고 재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응급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는 가족과 이웃의 신속한 판단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는 즉시 119에 연락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해야 하며 자동제 세동기 AED가 있으면 사용 방법에 따라 전기 충격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있고 흉통이 있다면 앉거나 반쯤 누운 자세로 편하게 해주고 가능한 경우 응급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안정시키세요. 일부 상황에서는 응급시 아스피린 일정, 보통 300mg 씹어 복용을 권장하기도 하지만 출혈성 질환이나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응급 대응 방법은 단기간의 응급처치 지침이며 가족 구성원들이 미리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가정에서는 남편이 가슴 통증을 호소했을 때 아내가 미리 배운 CPR과 아스피린 제공,
그리고 119 신고를 빠르게 실행해 긴급 시술로 이어졌고 환자는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면 의료진은 빠르게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심근경색을 확인하고 필요시 조영술을 통해 혈관을 열어주는 시술을 시행합니다. 가족은 환자의 평소 복용 약물 목록, 알레르기 정보, 만성질환 정보를 정리해 병원에 전달하면 응급치료 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심혈관 사건을 겪고 난 이후의 관리는 재발 방지와 삶의 질 회복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퇴원 후에는 약물 복용을 정확히 지키고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발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심리적인 회복도 중요합니다. 심근경색 이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재활 참여율과 치료 순응도를 떨어뜨립니다. 서울의 여러 병원에서는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심리 상담을 포함시켜 완전한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재활은 단기간의 운동 처방이 아니라 식사, 체중 관리, 성생활, 직장 복귀 등 일상으로의 안전한 복귀 계획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72세 여성 B씨는 심근경색 후 꾸준한 심장 재활과 영양교육, 가족의 지지로 한 해 만에 집안일과 가벼운 등산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사로 관상동맥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시술이나 약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재발을 막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약물 순응도, 생활 습관의 변화, 정기적인 관찰이며 이는 환자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가족과 의료진이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꾸준한 관리가 장기 생존율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가족과 돌봄 제공자는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들은 증상을 혼자서 설명하기 어렵거나 기억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이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혈압, 체중, 증상의 변화를 간단히 적어두면 외래나 응급실에서 의사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약 복용 시간과 복용 여부를 체크해주는 것만으로도 재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로 한 가족은 할아버지의 약 상자를 주간 단위로 정리해 두었고 그 덕분에 약 복용 누락으로 인한 입원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또한 병원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복용하는 약 목록, 알레르기, 기존 진단서, 최근 검사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응급처치와 약물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 보건소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 응급 상황 대응 능력과 만성질환 관리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은 환자의 심리적 지지자가 되어 불안감을 줄이고 재활과 건강 습관의 지속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과 의사소통을 통해 체계적으로 돌봄을 제공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한국의 의료 체계에서는 응급 상황과 만성질환 관리에 따라 적절한 병원 선택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흉통이나 일상적인 검사 결과 이상은 지역병원 혹은 1차 의료기관에서 초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성 흉통, 의식소실, 심한 호흡곤란 등은 즉시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되어야 하며 이 경우 대형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과 같은 24시간 관상동맥 중재술, PCI 가능한 시설이 우선 고려됩니다.
이러한 병원들은 응급진단과 시술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어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만성 심부전이나 장기 추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심장센터의 외래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병원 선택 시에는 보험 적용 범위와 병원의 접근성, 가족의 지원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세요. 예약이 필요한 검사와 응급 상황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심전도에서 급성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나오면 즉시 중환자실과 시술팀이 준비된 병원으로 이동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의료진과 상담할 때는 자신의 증상 발현 시간, 통증의 양상, 기존 질환과 약물 복용 여부를 명확하게 전달하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병원 선택과 빠른 이송이 환자의 예후를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심혈관 질환에 관해 흔히 있는 오해들을 바로잡는 것은 안전한 관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첫째, 가슴 통증이 없으면 심장 문제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앞서 말했듯 당뇨나 고령의 환자는 무증상 또는 비전형적 증상으로 심근경색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운동은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는 말도 맥락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하지만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최근 심혈관 문제가 의심되는 사람에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시작 전 의사와 상담해 개인의 상태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약을 끊으면 부작용이 줄고 더 낫다는 오해는 치료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약물은 복용을 갑자기 중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넷째, 노화로 인해 심혈관 질환은 피할 수 없다는 체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는 위험 요소지만 생활 습관 개선과 적절한 약물 치료로 상당 부분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 재활과 금연, 식사 조절을 통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정상화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한다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매일 걷기 목표를 세우세요. 시작은 하루 20, 30분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해 서서히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둘째, 식단은 소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생선, 콩류를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줄이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흡연자는 금연을 위해 지역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이나 병원의 금연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금연은 심혈관 위험을 급격히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넷째, 정기 검진을 생활화하세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확인하고 필요시 심전도나 심초음파 등의 검사를 받으세요. 다섯째, 약은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고 복용 기록을 메모하거나 가족에게 확인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취미 활동이나 가벼운 명상, 친구와의 교류를 지속하세요. 스트레스는 혈압과 혈당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남성은 하루 30분 걷기와 식사 조절, 금연으로 6개월 만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어 약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작은 이상이라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가슴 통증이나 숨찬 느낌이 있을 때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미루는 것은 가장 큰 위험입니다. 가족에게 현재의 느낌을 솔직히 알리고 가능한 경우 메모해 두거나 사진을 찍어 병원에 전달하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평소 건강 기록을 정리해 둔다면 응급시 의료진의 판단이 빨라집니다. 한국의 종합병원들은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검사와 시술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이용하세요. 만약 당신이나 주변 사람이 흉통, 극심한 피로, 실신,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그리고 퇴원 후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심장 재활과 생활 습관 개선을 지속하세요. 재발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적 관리와 가족의 지지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와 조언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